안녕하세요. 요술닥터 권한나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 계시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오늘 하루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두세 편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오늘은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균,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도 알고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말, 요 신바이오틱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이게 뭐냐?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는 라틴어로 얘기하면요, for life라 해서 생명을 위한 것. 이게 왜 생명을 위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장에는요, 400종의 균이 80만 개에 있어요. 80만 개가 내 소화기관에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벽이 우리 소화기관의 세포벽이라면, 제가 균질하면 제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나쁜 애들이 딱 들어왔는데, 나쁜 균이 들어왔는데, 야, 여기 자리 없어. 방 없으니까 딴 데 가. 이러는 게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쁜 균, 우리가 미세하게나마 마이크로비오타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거죠. 세균들이, 장내 세균들이 1차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을 막아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장내 세균들이 막아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장세포야, 지금 좋은 거 들어오고 있거든? 내가 좀 분해를 하고 너한테 알려줄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내 세균은 올리고당이라는 걸 먹는데, 이 장내 세균의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설탕 성분, 올리고당 성분들을 좋아해서 얘네들이 음식이 들어오면 좀 먹으면서 장내 세포한테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들어왔어? 뭘 분해하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우리 장 안에는 400종류의 세포들이 있어요. 균주가 있어요. 400종류의 균주가 있어서 얘네들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어떤 게 이만큼, 어떤 부분에는 다른 게 이만큼, 이런 식으로 각각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구성이 있는데, 이 비율과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요, 입 안에만 2만 개의 균이 있고 장 안에는 80만 개의 균이 있어서 약 2kg으로 예상이 돼요. 2kg, 저한테 2kg의 장내 세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받았고,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받은 이후에 쭉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이름이 바뀌고 얘네들의 종류가 바뀌어요. 네, 그리고 또 여성의 생식기 질에도 1만 개의 균이 삽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출산을 할 때 이 질 안에 있는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들을 받아서 나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게 개괄적인 마이크로비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러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로 for life 라고 했던 거는 생명을 위해서 있는 균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말은 아까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프로바이오틱스 먹는 먹이에요. 쉽게 말하면 먹이. 그리고 신바이오틱스라는 거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넣어준다 라는 거에서 신바이오틱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요즘에는 진짜 이 마이크로비옴, 장내 세균총들이 정말 중요하다.
내 장만 지키는 줄 알았더니 내 면역력도 지키더라. 장은 제2의 뇌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논문들을 찾아봤고 그 중에서 제일 최근에 잘 정리된 논문인 2020년도 온라인 논문으로 발표된 논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처음 문장이 We are in the midst of the microbiome revolu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이크로비옴 장내 세균의 혁명의 중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뭐겠어요? 밝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열심히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걸 빨리 사람들이 습득해서 엄청난 양의 영양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거든요. 온갖 정보가 만무한다 이 얘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보면 지금 다른 논문들을 보면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알러지, 면역과 연관이 밀접하다. 그리고 인플라메토리 바울 디지즈, 이거는 염증성 장 질환이라 그래서 크론 디지즈, 크론병, 크론씨병 이런 것들을 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심지어는 디프레션, 우울과도 영향이 있다. 정신질환과도 파킨슨 디지즈, 파킨슨병 같은 그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더라. 그런 게 있고, 또는 이거는 아주 흔하죠. 박테리얼 바시노시스라고 해서 질염하고도 상관성이 많다라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가장 최근 논문들만 일단 리뷰를 다 해봤고, 지금 요즘에 밝혀지는 내용들이라서 최근 논문들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리뷰 저널에 보면 결국은 하지만 상관이 명확히 있는 건 알겠다. 하지만 이게 아주 하이 퀄리티, 좋은 퀄리티의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아직 적다예요, 적다. 그래서 연관성은 있다요. 그래도 연관성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즘에 gastrointestinal disorder, 그러니까 장내 질환들, 그리고 비만, 다이어트, 그리고 당뇨, 그리고 캔서, 암, 파킨슨 이런 데까지 전부 연관성이 있는 걸로 밝혀졌지만, 하지만 기전은 모른다. 앞으로 뭐 밝혀져야겠죠. 그리고 또 보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게 보면은 아직까지 나이, 그리고 지오그래피,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다이어트, 식습관, 그리고 메디케이션, 먹고 있는 약,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이 있더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장세포와 장내 정상 세균총을 유지해야 되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그런 유산균을 먹어야 되나, 영양제를 꼭 먹어야만 유지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래서 먼저 먹고 있는 음식을 바꿔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간단히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유산균은 전통적으로 김치, 청국장, 된장, 그리고 치즈, 요구르트 이런 데 많은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것들로 복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걸로 복용하는 것 플러스 우리가 장내 좋은 세균들을 망가뜨리는 식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파이버 인테이크 리듀싱, 식이섬유를 적게 먹는 거. 식이섬유를 야채 적게 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글루텐 이런 거 많이 줄인 거, 그리고 육식, increasing protein intake, 육식을 하거나
프로테인 파우더 같은 거 즐겨 먹거나 이러면은 확실히 실험과 임상에서 마이크로비옴의 구성, 장내 세균총들의 구성이 달라지더라 하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지금 유행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도 내가 여전히 육식을 즐기고 야채를 잘 안 먹고 그런다면 소용이 별로 없으며 프로바이오틱스를 끊었을 때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내 식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먹은 게 날 구성한다고요. 이게 장내 미생물들에게는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로비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유명한 유튜버들 걸 몇 개를 봤는데요. 진짜 웃긴 게 최근에 대장암이 많아지고 그리고 크론씨병 같은 희귀성 장 질환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장내 미생물들의 그 균형이 깨져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깨진 건 맞아요. 잘못된 건 맞아요. 구성이 잘못된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장암의 유병률을 낮추고 그리고 크론 디지즈 같은 그런 장을 안 걸리고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보다도 1차적으로 내 식습관을 변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아메리칸 갓 프로젝트라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식이섬유하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해서 논문들이 4개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식이섬유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쥐에서의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칼로리 리스트릭션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도 몰랐어요. 흥미로운 사실인데 우리가 이 장내 미생물들을 잘 가꾸려면 공복 상태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계속 넣어주면 얘네들이 구성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내 염증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공복 상태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밤에 일찍 먹고 아침까지의 공복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엑서사이즈, 운동이 또 하나의 요인이에요. 이거는 보면 마라토너들한테서 특별한 지누스 베일리오넬라라는 균들이 크게 좋은 균인 거예요. 크게 증가되어 있더라. 이런 논문들이 몇 가지 운동선수들에게서 좋은 박테리아가 많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이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장내 미생물들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뷰 논문에서도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굳이 막 먹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꼭 필요한 경우가 항생제를 먹거나 또는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장내 세균들이 변화가 많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섭취하는 것이 정말 좋다는 거죠. 이건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도 항생제 먹은 아기들 설사하고 그러면 유산균을 처방을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이럴 때도 그때도 제 막내 동생 아기로 태어나는 아기한테도 유산균을 권유했거든요. 3세 전에 아이들이 유산균을 넣어주면 장 안에서 활발하게 자라거든요. 좋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임상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먼저 식습관부터 고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기 전에 내 식습관부터 고쳐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지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먹어야 되나 궁금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려면 첫 번째 균수가 중요해요. 균수는 100억 개 정도는 되어야 돼요. 왜냐? 프로바이오틱스가 100억 개의 캡슐 형태여야 돼요. 왜냐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첫 번째로 위산에서 애들이 죽어요. 그리고 담즙에서 또 한 번 죽어요. 장 내로 도달하려면 캡슐 형태여야 되고 균수가 100억 정도는 되어야 충분히 장 내로 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균수가 중요하고 그리고 효과가 있는 균주를 넣어야 돼요. 균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락토바실러스 그리고 비피더스 같이 WHO와 FDA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승인한 균주들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서치하다 보시면 우리 상품은 균주가 최다 균주예요. 몇십 가지 균주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광고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승인받은 그런 균주가 많은 걸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바이오틱스가 더 좋은가?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냥 먹이 올리고당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 단독으로 복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정상 식사를 하시는 분이라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유산균들은 부작용은 없나요? 그럴 텐데 부작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장내 세균총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복부 팽만감이라던가 가스가 찬다던가 그리고 설사 또는 구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장내 세균총들이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 괜찮아지고요. 다만 중요한 사실인데요. 암 환자들이나 면역 저하자들께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걸 주의하시고 의사분 전문의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세균을 넣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몸이 약해지면 장의 세포가 어디 한 군데 구멍이 나 있거나 그렇잖아요. 아니면 조금 깨져 있다던가 그럼 그쪽으로 균이 들어가서 금방 혈액으로 타고 폐혈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도 자기의 컨디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고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균이 들어간 거를 먹는 게 좋은지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